바나나씨 TV 빠당탕 루어나씨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가시죠. 빠잉 출발. 오늘은 베스 낚시 입문편 첫 번째 베이트릴을 가지고 베스 낚시를 생초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게 1편. 그리고 2편은 조금 있다가 이제 1편 다 촬영 후에 스피닝 1편을 다시 할 거예요. 입문하기는 스피닝 릴이 좋지만 저는 베이트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을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바나나씨만 믿고 따라오면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아? 맞아, 따라와. 자, 그럼 기본이 되는 게 베스 낚시는 그러면 어떤 낚시일까? 루어 낚시는 이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베스는 미국에서 온 어종이고 5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어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에 서도 적응했다고 할 수도 있죠. 구박을 받고 있는 어종이기도 하지만 베스는 공격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선 제 친구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배돌이. 안녕. 난 배돌이. 이 큰 베스라고 하고 이렇게 입이 굉장히 커요. 입이 크죠? 이 베스는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수온에 따라서 위층, 물의 중간층, 아래층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루어, 이제 물고기 모양을 생기는 루어도 있고 웜도 있는데요. 우선은 루어가 이렇게 가다 보면 베스가 숨어 있다가 이걸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게 되는 루어고 가짜 미끼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루어 낚시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어종이 베스고요. 거기다가 뭐 가물치도 있고 쏘가리 여러 가지 종류에 있고요. 베스 낚시를 기본적으로 장르나 루어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걸 익혀 놓으시면요, 바다든지 어디든 루어 낚시에 대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나나씨가 빠빠빠빠잉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만 따라오면 시작을 할 수 있다, 길이 열리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빠잉. 베스 낚시를 입문하시려면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피닝 태클을 가지고 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베이트 릴을 가지고 하는 길이 있는데, 스피닝 릴이 조금 쉬워요. 왜냐면 던지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릴에다가 로드를 결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릴이 있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낚시하는 기본적으로 던지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많이들 입문하시는 거,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스피닝으로 입문하시고, 요거는 제가 2편에 제가 다시 스피닝 입문편을 찍을 거고요. 오늘 할 내용은 베이트 릴이에요. 좀 스포츠카처럼 생기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장비에 결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 릴이 위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운영하기 처음에 던질 때 이게 원심력 때문에 백넛이라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서 많이들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피닝으로 대부분 입문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베이트 장비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 로드를 이것도 입문용인데 아부가르시아의 그 듀크라고 입문용이에요. 요 로드를 제가 외삼촌한테 10년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제 생일에 저에게 같은 아부가르시아의 블랙맥스라는 릴을 구매했어요. 이거 거의 입문용이죠.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먼저 어렵지만 베이트 장비를 가지고 낚시하는 방법에 먼저 1편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2편은 스피닝 릴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계속 따라 보시면요, 결국은 내가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고 있을 그 장면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빠잉! 자, 그러면 베이트 릴부터 한번 볼게요. 베이트 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른손으로 돌리는 거는 우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왼손으로 돌리는 거는 자핸이라고 해요. 저는 입문할 때 우핸을 사용했어요. 왜냐면 이 오른손으로 감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자핸을 사용하고 있어요. 왼손으로 돌리는 게 왜? 예를 들어 이렇게 로드에 결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빙어 낚싯대가 있어요. 빙어 낚싯대. 짧죠? 빙어대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끼워서, 자,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던질 때는 이렇게 바르게 있었을 때 손등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뒤로 기 있는 쪽을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던질 때
던지고 나서 바로 루어를 회수하거나 아니면 루어를 이제 액션을 줘야 될 때 왼손이 감기 때문에 편해요. 우핸드를 하게 되면 핸들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던지고 손을 바꿔서 감아야 돼요. 네, 우행 유저들도 많으세요. 자기만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손 잡이일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좌핸들이 편하다는 거. 그래서 좌핸으로 입문하시면 손도 편하고, 왼손 잡이 같은 경우는 우행이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고, 뭐 우행, 좌핸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진짜. 그러면 필요한 게 이제 릴은 릴, 로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릴은 뭐 기업비에서 얼만큼 회수되는지는 복잡한 거 다 빼시고 그냥 6점대를 가장 많이 구매하셔요. 6점대 자핸들. 그리고 로드는 이게 뭐 L대, ML대, 뭐 M대, 그리고 뭐 이렇게 스펙이 높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이렇게 하는데 M대 아니면 MH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이 기준은 대가 빳빳해질수록 더 무거운 루어를 던지기가 편한 거고, 대가 낭창할수록 더 가벼운 루어를 던지기 편한데, M대나 MH대가 그 중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용이라고 해보시면, 입문한다고 해서 너무 싼 걸로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싼 걸로 하면 취미 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입문용이라는 것은 그래도 1, 2년 정도는 제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들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닉스팝이라는 로드에다가, 그리고 우라노, 뭐 요게 이제 국민, 뭐 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하면 뭐 20만 원 정도 선 되거든요. 두 개 다 하면. 그럼 가격이 비싸다면 요즘은 베스트 중고나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반값 정도에 괜찮은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다가 장비를 넘어가는 게 낫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바나나 씨가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릴, 로드, M대에서 MH 정도, 그리고 릴은 6점대 중간 정도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이 있어야겠죠. 낚싯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카본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게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세 가지 라인인데, 그 중에서 카본 라인이 좀 빳빳하기도 한데 낚시하기 가장 편하고, 그리고 바닥 감도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은 M대나 MH대 기준에 12LB에서 14LB 정도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구매하시는 뭐 베이징 라인도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G7이라든지 뭐 요런 라인, 아니면 아미고 레드 FC 이런 라인들 뭐 2만 원대 정도 하는 라인들 정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에서 14LB 정도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우선 기본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필요한 거는 루어라든지 웜, 바늘은 대부분 지금은 제가 가장 쉬운 거, 기본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바늘은 3호, 와일드 훅 뭐 이 정도 구매하시면, 뭐 3호 정도 구매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캐치 크로우사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고, 그냥 싼 것도 많아요. 그 라인은 우선은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나한테 맞는 거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인까지 구매해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낚시 그 루어, 그게 이제 프리리그라고 해요. 그 프리리그를 하기 위해서는 웜이 필요하고요. 웜은 이렇게 더블링거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웜처럼 생겼어요. 벌레처럼 생긴 웜에다가 이제 3호 바늘을 이렇게 낀 거예요. 바늘을 낄 때는 이렇게 와일드 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고 저는 간단하게만 안내해 드릴게요. 위에 끼워서 나오면서 싹 돌리면 바늘 끝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요 앞을 끼워서 빼고 앞에 뾰족하게 그러면 바늘이 나올 거예요. 요 바늘을 웜에다가 살짝 숨겨주는 거예요. 나머지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러면 요런 모양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웜, 그리고 웜이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웜만 달아서 이렇게 날아가지가 않아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날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미국에서 원래 뭐 텍사스 리그라든지 뭐 이런 리그 이름을 리그라고 붙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붕어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붕어 낚시에 사용하던 그 도래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프리리그예요. 그래서 뽕돌은 대부분 한 12g에서 지금은 14g 정도만, 지금은 처음에 사용한 10에서
14g 사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12g 아니면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무거운 거 사용해도 돼요. 그래야지만 날리기 편하니까 14g짜리 뽕돌을 가지고 그러면 낚싯대는 이거 빙어대니까 이건 예를 드는 거고요. 낚싯대 그리고 릴 그리고 라인 괜찮아 배식이 그리고 뽕돌 바늘 그리고 웜 이렇게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웜은 더블링거라고 이렇게 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프리리그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이제 우선 기본 세팅은 다 되신 거예요. 장비들이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합체를 해야죠. 이제 구매한 것들 중에서 릴에다가 라인을 감고요. 라인을 감을 때는 릴에 보면 앞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라인을 넣은 다음에 여기 안에 스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스프리 회사마다 다르지만 구멍이 뽀끔뽀끔 나 있는 데도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걷어서 묶으시면 안 돼요. 절대. 스풀에다가 두 바퀴를 감으세요. 감아서 유리노트 바깥내기라는 그 바깥 돌리기라는 그 매듭법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당기시면 그 다음에 감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까지 다 감을 수가 있구나. 감는데 어떤 경우는 감는데도 이게 잘 안 감긴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별처럼 핸들 옆에 있는 여기 별처럼 보이는 이게 드랙이라고 스타드랙이라고 하는데 이 드랙이 라이는 쪽으로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풀려요. 풀리면 이게 그냥 헛돌아요. 이렇게 드래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큰 고기 잡았을 때 이제 쓰는 이제 부품인데 우선 요거를 조금 잠궈서요. 이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줘서 너무 꽉 쪼우지 마시고 한 90% 정도만 쪼우시면 그렇게 해서 감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까지 다 감으시면 이렇게. 근데 라인은 어느 정도 감느냐? 스프레이에 거의 그냥 꽉 찰 정도로. 너무 넘치면 빼고 넣기 또 힘든 경우도 있고 백도 잘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스프레이에 거의 그냥 찰 정도 90에서 100% 정도 이렇게 감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은 다음에 최소 3일 정도는 그냥 두셔야 돼요. 바로 사용하시면 이 백럭시라고 하는데 보풀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릴을 가지고 원래 일반 로드에다가 체결을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빙어 짧은 빙어대에다가 똑같이 세팅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끼워서 고정을 시키시면 이렇게 짜잔 슝 이렇게 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은 이렇게 스프릿 이렇게 여기는 썬바를 누르시면 스프릿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 묶어놓은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풉니다. 라인을 풀어서 이 푼 상태에서 처음에 들어온 구멍이 있습니다. 앞쪽에 라인이 방출되는 그 구멍에 라인을 끼웁니다. 끼워서 이렇게 빼주십니다. 이렇게 빼고 이거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2배 정도 낚싯대의 2배 정도를 그냥 풀어놓는다 하시고 그리고 핸들을 한번 잠그면 착각하면서 썬바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라인이. 그래서 그 후에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농담 끼웁니다. 이렇게 가이드에 잘 끼워서 가끔 가이드에 끼웠는데 낚시하다 보니까 좀 이 소리가 나거나 좀 캐스팅했는데 비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잘 봤더니 이 가이드에 잘못 끼운 경우도 있어요. 낚시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 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조금 더 당겨 주시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12g에서 14g 되는 뽕돌 이 뽕돌은 우와! 이게 만약 떨어져서 제 릴에 부딪혔으면 전 여기서 멘붕 왔겠죠? 빠!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라인에다가 뽕돌을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자유롭게 그 후에 웜에다가 끼운 바늘을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묶어주실 때는 아까 이렇게 유니노트 바깥 돌리기 가장 편합니다.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좀 라인이 짧으면 라인을 조금 손발 눌러서 좀 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감아주시고 이렇게 끼웠죠. 움직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손을 가지고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라인이 남겠죠. 그러면 그걸로 돌립니다. 한 5바퀴 정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바퀴. 자연스럽게 돌아갔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원래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돌리면 여기 남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싹 당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4cm 정도, 3, 4cm 정도 여기 여유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쓰는 모자에 보면 왼편에 이렇게 라인 커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커트를 가지고 이왕 요게 이제 베스가 묻어줘야 되니까 깔끔하게 요 남아있는 라인을 짜르리 네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착각 네 고정시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우와 빠방 빠빠빠빠빠 이 채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프리리그 그 프로님 계신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항상 생각이 안 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프리리그 뽕돌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유롭게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왜 움직이는지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달았으면 이제 중요한 게 릴 세팅을 해야 돼요. 릴은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는 뭔가 하면 이 던졌을 때 스프리 풀려 나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라인을 풀어주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던지든지 아니면 가벼운 걸 던져서 이게 쭉 당겨주지 못하면 여기서 라인이 보풀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백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파마 난다, 백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걸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요. 릴 자체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좀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카니컬 브레이크라고 왼쪽에 있어요. 자연으로 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요거를 풀면 이렇게 돌려보면 알아요. 돌려보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 스프리 안에 스프리 이제 라인이 감겨 있는 걸 스프리라고 하는데 스프리 왼쪽으로 이걸 좀 풀어 놓으면 이렇게 풀면 좌우로 움직일 때 타깍타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멈추는 시점까지 이렇게 잠가 주셔야 돼요. 잠가 주시고 그리고 왼편에 이제 오른편에 보면 요게 이제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나 원심 브레이크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부터는 원심 브레이크는 중간 정도 해놓으세요. 이게 이제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돌아가는 스프를 잡아서 회전력을 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비거리가 좀 줄어들지만 백러시 나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던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라인 많이 해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하죠. 던질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자자 몇 번 나왔다는 거는 이 머리에 버퍼링이 일어난 거죠. 썸바 오른손으로 파지할 때는 이렇게 릴을 감싸듯이 하고요. 그리고 로드에 이렇게 뭐 투핑거 이제 손가락 2개 정도 끼워 주셔서 이렇게 파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잡으시면 이게 이제 로드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로드는 이렇게 밑이 길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위를 잡고 릴이랑 같이 잡고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잡고 이렇게 던져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할 때 M대를 사용하라고 했죠. M대나 MH 기준에서는 무조건 10g 이상 되는 루어나 오늘 던져줘야지만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아래를 던지려면 정말 백러시도 많이 나오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스펙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스펙에 맞는 기종 그리고 지금은 입문 처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던질 때는 브레이크 세팅까지 마치셨고 드랙 여기 아까 여기 별 모양 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풀려 있으면 고기를 잡아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면 드랙을 풀죠. 드랙을 풀면 이게 그냥 내려가요. 라인이 계속 내려가. 만지지 않으면 내려가. 고기가 묻어도 감아도 감키지 않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드랙이란 거는 낚시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풀어 놓으셔야 돼요. 꽉 잠겨 있으면 릴에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낚시할 때는 항상 끝까지 잠근 상태에서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빼세요. 너무 꽉 쪼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큰 고기가 묻었을 때 이게 드랙이 어느 정도 힘이 받으면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고기 근데 우선은 큰 고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단차는 던지실 때 20에서 30cm 이 정도 단차를 주세요. 로드에서 라인의 단차를 그래야지만 뒤로 넘어가서 이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리고 로드에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좀 더 나와요. 그렇다 너무 길게 해도 별로고요. 그리고 던지실 때는 썬바를 누르면 이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썬바를 누르면 이게 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썬바를 누르면서 30cm 단차 주고 썬바를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검지로 요 스프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걸 놓으면 내려가고 그죠? 또 놓으면 내려가고 잡으면 잡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무심코 놨어요? 놨는데 이걸 안 잡으면 이렇게 파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당황하셔가지고 그냥 막 풀면 이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파마 났을 때도 백넛이 났을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선은 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빼줘요. 빼준 다음에 착착 잠궈요. 잠그고 검지로 요거 살짝 누른 다음에 이렇게 몇 바퀴 돌려줘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썸바를 누르고 빼줍니다. 이렇게 빼서 다시 잘 감겨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뺄 때 그냥 놓으시면 이게 걸려서 라인끼리 또 엉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 위에다 올려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물 위에 있으면 자기네끼리 엉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엉켰던 부분, 뺑 났던 부분, 파마 났던 부분이 다 풀릴 때까지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라인을. 많이 났죠? 잠깐 그랬는데도 많이 났죠? 이게 무서운 놈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아? 언제까지 풀 거야? 다 풀었어요. 자, 푼 상태에서 라인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앞쪽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보셨죠? 라인끼리 막 엉키는 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엉켜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이게 엉키면 멘탈 나가요. 낚시하다가 고기 잡으러 왔는데 이게 뺑만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라인을 한 통을 항상 챙겨주세요. 처음 할 때는 특히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인이 이게 무게다 안 해놓으니까 이게 라인끼리도 풀어놓은 라인끼리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띠로리 그쵸.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라인이 얇을수록 이렇게 감김에 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라인이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16LB 정도, 저는 지금 14LB에서 16LB 정도 쓰거든요. 16LB는 조금 덜해요. 14L, 그러니까 굵을수록 조금 덜한데 그렇더라도 방심하면 안 돼, 라인은. 왜냐면 이게 백 나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또 백이야 하는 순간에 이거 풀다가 또 이게 감겨서 또 멘탈 나가요. 이 낚시 내가 왜 하고 있냐 지금. 이거 아니지 않아? 그렇지만 낚시는 루어 낚시, 뭐 생미끼 낚시 등등 바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참을린 참는 게 낚시예요. 큰 고기는 기다리는 사람한테 언젠가 와요. 자, 해결됐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브레이크 제가 아까 여기 스풀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스풀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왼쪽에 있는 걸 잠가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원심 브레이크를 중간 정도 아니면 더 잠가주세요. 잠가주고 처음에는 비거리가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점차 늘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cm 정도 처음에 여유줄을 주시고 로드랑 루어에 30cm 정도 여유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썸바를 누르면서 스풀을 잡으시고 그리고 캐스팅을 하는데 캐스팅은 이제 두 손으로 잡겠죠. 왼손이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오른손은 지지대예요. 그리고 그대로 팔목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귀 뒤로 넘긴다 보시면 돼요. 넘기고 그대로 던져주면서 이렇게 팔이 나가주면서 살짝 미는데 45도 그러니까 산이나 하늘을 보고 던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각도로. 그러면 얘가 슉 던지면서 손을 검지를 살짝 놓는 거예요. 놨다가 원래 정석은 살짝 놨다가 살짝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이 라인이 살살살살 스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30cm 단차에 귀 쪽으로 하면서 그대로 이거는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도 각도로 쭉 날아가다 뽕 떨어지는데 지금은 브레이크의 힘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멀리 던지냐고 후려친다고 생각하시면 100% 백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밀어 던진다. 그리고 좀 45도 각도의 산이라든지 산 꼭대기라든지 그쪽을 보고 고기로 던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쭉 미셔야 되고 지금 서밍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던지기도 어려운데 내가 손가락 가지고 라인까지 살짝 대기도 어려울 거예요. 던질 때만 살짝 놨다가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천천히 던지면 브레이크가 잡을 거예요. 릴에서 브레이크가 잡으면 대신에 해주셔야 될 게 손가락으로 마지막 검지 손가락으로 라인을 잡고 있잖아요. 이걸 놓았다가 그리고 물에 착수할 때 웜이 물에 착수한 순간은 손가락으로 이걸 딱 잡아줘야 돼요.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백러시가 안 나요.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살짝 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에 탁 웜이 떨어지자마자 얘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막 뒤로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번 잡아줘서 안 풀리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얘가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또 살짝 나와서 물속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언제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은 이렇게 릴에다가 이걸 채비를 한 다음에 썸바를 누르고 놨다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느낌을 살 익혀주세요. 느낌을 익히고 그 다음에 던질 때는 그대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뒤로 너무 많이 뒤로 이렇게 가실 필요 없는데 뒤로 갈 때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살짝 밀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캐스팅은 하면서 이제 넣으실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 떨어질 때도 항상 물에 착수하기 전에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나와서 물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루어를 이제 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액션을 줘야겠죠. 모든 루어 낚시의 기본은 바닥을 찍어야 돼요.
바닥을 찍는다는 거는 무대 표층에서부터 무대까지 무대에 이렇게 루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위치까지 떨어져서 루어가 떨어질 때 이 뽕돌이 먼저 떨어져요. 프리리그는 뽕돌이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웜이 따라서 떨어질 거예요. 좀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요때 여유줄을 살짝 주세요. 너무 줄을 탱탱하게 땡땡하게 당기지 마시고 여유줄을 살짝 주세요. 왜냐면 떨어질 때 애들이 보고 있다가 자 던지고 나서 뽕돌이 떨어지고 나서 무게가 좀 더 가벼운 웜은 나중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우리 배시기가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옳구나. 요거 뭐야 호기심을 가지겠죠. 이제 호기심을 가졌다가 떨어졌으면 얘네들이 요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냄새라든지 뭐 파장이라든지 거 맡고 올 거예요. 오는데 베스는 살아있거나 막 생동감 있게 있는 루어를 잘 물진 않아요. 물 때도 있어요. 리액션 바이트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성 때문에 무는 경우 대부분은 힘이 없거나 좀 죽어가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잘 먹으려고 해요. 먹기 쉬우니까. 그러면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돌 같은 데다가 좀 떨어지면 또 한 번 더 떨어지는 구간 이제 그때 얘가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받아 먹으면 우선은 라인이 좀 좋기 때문에 라인이 이제 조금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을 주면 이제 라인이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로드 끝을 이렇게 탁탁 때리는 느낌이 손에 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한 번 더 로드가 한 번 누가 텅 친다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라인이 움직였을 때는 고기가 입질을 한 거예요. 입질을 했다는 것은 베스는 무는 게 아니고 물을 빨아들여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예민한 게 전달이 돼요. 근데 빨아들였는데 고기다 하고 확 빼면 얘가 쑥 빨아들여 입에 넣기 전에 당겨버리면 이게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먹을 시간을 줘야 돼요. 먹을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통 쳤다 그러면 살짝 그냥 두세요. 아니면 로드를 살짝 내리세요. 끝을. 그래서 라인을 한 번 더 보시거나 아니면 손의 감각을 라인이 옆으로 탁 움직였다. 그때 치시면 돼요. 아니면 방법은 처음에는 뭐가 텅텅 아니면 뭐가 톡 치는 느낌이 오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당겨보고 무거운 느낌이 있으면 그때 첸질이라고 하는데 몸쪽으로 지그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치고 나면 여유줄이 탁 당기겠죠. 그때 감으면서 로드를 내려주시고 다시 로드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감아주시고 릴을 감아서 잡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잡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지금은 멀리서 잡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는 대부분은 챔질을 한 후에 감으면서 로드를 내려주시고 다시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너무 급하시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급하게 하면 라인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그런 경험들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요놈은 좀 작기 때문에 내가 좀 강제를 해도 된다. 아니면 이놈은 크다. 그때는 싸움을 해줘야 돼. 싸움을 해서 내가 그 애들 건져내야 되고 그리고 베스라는 게 왜 재밌는가 하면 바늘터리를 해요. 이렇게 바늘터리를 하는데 바늘터리를 못하게 하려면 바늘터리 할 때는 로드를 아래로 내려주고 우측으로 갈 때는 좌측으로 틀어주고 이게 로드웍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기술들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뭐 이렇게 막 로드웍 베스 잡았다고 하다가 큰 거 못 보는 경우도 있죠. 제가 많이 해봐서 알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웜 낚시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마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크랑크 베이트라고 그냥 감기만 해도 지가 이렇게 네트룸을 내면서 이렇게 그 수심층 한 1m 정도를 내려가서 자기가 한 이런 루어들도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빅베이트부터 빅베이트는 말 그대로 빅이죠. 좀 큰 루어 크죠. 아까 한번 비교해보면 그죠. 와 뭐 빅베이트부터 뭐 여러가지 뭐 탑워터도 이런 큰 탑워터들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싹싹싹싹 워킹 더 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먼저 기본 장비를 챙겨서 첫째 장비를 다 챙긴 다음에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다는 프리리그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서 바닥을 프리리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좀 빠진 부분이 있죠. 아까 산으로 갔나 물로 갔나 이렇게 착수한 다음에 웜이 착수한 다음에 뭐 바이트를 배시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액션은 큰 건 없어요. 그냥 드래깅 기본 드래깅 이렇게 바닥을 로드를 밑으로 살짝 내린 다음에 라인을 텐션을 살짝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당겨주세요. 당겨주면
이 뽕돌이 바닥을 읽으면서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요. 여기는 돌이 많은 바닥이다. 아니면 여기는 밋밋한 지형이다. 그러는데 밋밋한 지형에서는 바이트 받기가 쉽지 않아요. 밋밋한 지형에서 좀 가다가 여기 좀 뭐가 걸림도 있고 돌바닥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잠시 멈춰주는 것도 팁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로드 팁을 탁탁 들어서 웜을 탁탁 한 번씩 떼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크게 한 번 들어서 큰 한 번 더 액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가서 기다려주는 여러 가지 액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낚시를 시작할 때 던지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서 드래깅 위주로 쫙 합니다. 끝까지 느리게 드래깅 하다가, 드래깅만 하다가 뽕돌 뭐 이런 인공 구조물 같은 돌이 있으면 잠깐 멈춰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드래깅 이렇게 해서 지형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지형을 파악을 하고 여기 요 구간에 스크래처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험프가 있거나 뭐 그런 구간들이 있으면 거기는 다시 한번 거기는 집중적으로 이제 액션을 주기도 하고, 뭐 쉐이킹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호핑을 하기도 하고. 호핑 뭐 말이 어렵지, 그냥 이렇게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이 보여준다. 항상 베스들은 숨어 있고 돌바닥 아니면 음신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태어나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층을 공략하는 거예요. 바닥층을 공략하는 거고, 그리고 가끔 이제 피칭이라고 하는데 위로 던지는 게 아니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바로 앞에 수초라든지 이런 약간의 뭐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던져도 들어가면서 받아먹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선 바닥 낚시, 프리리그도 바닥 낚시를 먼저 많이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웜 종류도 이 프리리그도 있지만 뭐 다운샷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또 노싱커, 아까 이렇게 뽕돌이 들어갔을 때 싱커가 없는 웜만 가지고, 웜에 좀 비중이 있어야겠죠. 그것만 하는 낚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입문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프리리그예요. 프리리그로 먼저 바닥이라든지 지형을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웜이라든지 루어, 하드베이트로 그걸 공략할 수가 있는데, 하드베이트로 하드베이트는 이게 밑걸림이 심해요. 가격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리그도 밑 바닥을 보고 너무 바닥이 엉망이고 걸림이 많으면 이런 루어를 던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드에 맞게끔. 그래서 우선은 프리리그도 바닥에 대한 정보라든지 입수하시고 이걸 기본으로 낚시를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던질 수도 있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하드베이트라든지 다른 종류의 뭐 탑워터 아니면 중층을 공략할 수 있는 루어 많죠. 그러니까 루어들 자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바닥층을 공략할 수 있는 루어도 있고, 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호구웜, 지금 여기 제가 웜도 이렇게 제가 진짜 필드에서 가지고 다니는 웜들이에요. 이렇게 저는 일자 웜을 좋아해요. 벌레처럼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좀 장타를 좀 좋아하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멀리 던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거리 이런 걸 좋아하지만, 호구웜이는 가재처럼 생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손 같은 다리, 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비거리는 좀 덜 나오지만 아까 이제 수초 같은 풀 있는데 그런 데 떨어뜨리면 잘 또 먹어요. 그래서 어느 필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르고, 또 웜도 물에 뜨는 웜이 있고 가라앉는 웜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품은 계속 개발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 어느 정도 이제 베이트 릴에 대해서는 입문하시기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실전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할 때 굉장히 허당이었고, 저는 썬바를 누르면서 캐스팅도 했어요. 원래 썬바를 누른 다음에 라인을 잡고 던져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가지고 썬바를 누르면서 캐스팅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낚싯대를 던지실 때, 제가 빼먹은 게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던지실 때 낚싯대를 바로 보면 이렇게 스풀 라인이 위쪽을 보고 있는데요. 던지실 때는 손등이 위로 가야 돼요. 핸들이 아래쪽을 가야 돼요. 네, 그거 유의해 주시고 뒤쪽으로 해서 그대로 밀어 던진다고 해보시면 될 거고요. 처음에 비거리 욕심내지 마시고요. 브레이크 많이 잠겨서 10m, 20m, 그 다음에 30m, 40m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거리를 늘리면서 하셔야지, 처음부터 저만큼 날리고 싶다 하시면 안 돼. 이게 손에 익으면서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라는 걸 밟아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가서 루어 낚시, 바나나씨, 마당탕 루어 낚시 채널인데 아직 낚시도 못 가고 지금 춥다 보니까 못 가서 이렇게 입문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 다음번에는 필드에서 한 번 더 안내도 드리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편은 제가 스피닝 편은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루하실 수도 있겠죠. 지루하셨겠죠. 제가 아직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멘트도 준비해 놓고 하는데 그 멘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지금 이건 아니지 않아?
바나나 TV, 바단탄구나씨, 빠잉! 요거 몇 개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여튼 바나나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편 베이트 입문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빠빠빠 저는 갑니다. 빠잉!